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하여 메모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입출력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기본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모장을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고요. 자, 이 메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파일 열기 기능을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파일 열기랑 텍스트 불러오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메모장에 어떤 텍스트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파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장하는 것과 텍스트 쓰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메모장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사용자는 이 메모장에서 기존에 저장된 파일을 연다거나 또 메모장에서 작성된 어떤 내용을 다른 파일의 이름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텍스트 편집창을 통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한다거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료 메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모장 만들기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TK인터 모듈에 텍스트라는 위젯을 활용을 할 거고요.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텍스트 위젯입니다. 이러한 텍스트 위젯은 사용자가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로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조작할 수 있는 이러한 풍부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사용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파일 열기 함수는 파일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파일 경로를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해당한 선택한 파일 경로를 받아오고 선택한 파일의 텍스트를 텍스트 위젯에 표시합니다. 또 저장 함수는 텍스트 위젯의 내용을 지정된 파일의 이름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메모장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TK인터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TK인터 이 모듈에 파일 다이얼로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파일과 관련된 그런 대화 상자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파일 다이얼로그라는 것을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일단 tk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 윈도우 창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k라는 것을 함수를 수행을 하고, 자, 생성된 이 창의 이름을 win이라고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win의 자, 제목이죠. 제목 표시줄에 표시하는 거는 title이라는 이 함수 안에 써주시면 되고, 자, 메모장이니까 메모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곳에 윈도우의 창의 크기를 내가 지정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geometry라는 이 함수를 써주면 되고, 이 안에 자, 이 쌍따옴표 안에 자,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800, 600 가로가 800, 세로가 600인 사이즈를 내가 지정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요 크기를 써주시면 되고, 요 가운데 곱하기는 소문자 X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F5키를 저장하고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메모장이라는 창이 뜨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메모장의 크기는 가로가 800, 세로가 600, 그죠? 우리가 800 곱하기 600 사이즈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800 곱하기 600 이 사이즈가 사이즈의 크기에 창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메모장 창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작성을 할 건데요. 자, 텍스트라는 거를 우리가 이용을 할 거예요. 자, 텍스트라는 이 위젯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자, 텍스트라는 이 개체를 이용을 해서 자, 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요 창을 하나 만들 건데요. 자, 요 위젯, 텍스트 위젯을 가로 열고 자, win이라는 것을 써주면 자, 이 우리가 만든 위에서 만든 tk 함수를 통해서 만든 그 윈도우 창에 자, 내가 생성을 하겠다 이런 거고, 자, 생성한 요 개체에 이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txt 텍스트라고 그대로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위에서 생성한 이 텍스트를 자, 이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윈도우 창에다가 붙이려면 항상 팩 함수를 쓰셔야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팩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 화면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뭔가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요 개체가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텍스트 위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화면의 윈도우의 크기에 비해서 이 텍스트의 크기랑 서로 다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메모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하얀색 부분이 전체 윈도우 창을 꽉 채우도록 이렇게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려면 이 텍스트를 팩을 하면서 자, 어떤 옵션을 줘야 되냐면 자, expand라는 옵션을 줘서 자, 얘를 true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fill이라는 그 인수에 자, 얘를 boss라고 한번 줘볼게요. 자, 요것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는 보니까 요 안에가 꽉 차 있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텍스트 개체가 요 메모장에 가로 세로인 사각형의 크기가 꽉 채워지도록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서 여기에 어떤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expand true라는 거는 지금 생성한 이 텍스트 위젯의 개체인 이 텍스트 이 개체를 부모에 해당이 되는 이 윈도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모 개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지금 윈도우 창을 하나 만들고 그 윈도우 창에 작은 뭐 버튼이라든지 이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판에 해당이 되는 게 윈도우가 되거든요. 윈도우 창.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제 요 개체를 추가를 할 때 자, 이 부모의 크기만큼 이제 확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expand equal true를 한다라는 거는 이 텍스트 개체, 좀 방금 전 위에서 생성한 텍스트 개체를 부모의 크기에 맞게 이제 확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fill equal boss라는 거는 가로 위드스랑 세로 하이, 그러니까 높이 있죠. 가로 너비랑 하이를 전체를 다 부모 크기랑 똑같이 확장을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했더니 화면이 꽉 차게 이 텍스트 개체가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실행을 하고 보면 여기에다가 어떤 글씨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자, 파이썬 메모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메모장처럼 글씨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여기에 있는 글씨가 좀 작다, 또는 내가 여기에 있는 글꼴이나 이런 거를 다른 식으로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텍스트 이 위젯을 생성을 할 때 자,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 wrap equal word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한 줄에 텍스트를 많이 입력을 하다 보면 그 줄이 바뀌어지잖아요. 줄이 바뀌어질 때 워드 단위로, 단어 단위로 다음 줄로 바뀌어지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 보이는 그 입력하는 그 부분에 글꼴을 내가 맑은 고딕으로 하고 자, 크기를 20사이즈로 이 폰트를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랑 동일하지만 여기에다가 제가 글씨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장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아까 글씨에 비해서 지금은 맑은 고딕이고 글씨가 좀 더 커졌죠. 지금 제가 이 폰트를 맑은 고딕 글꼴을 맑은 고딕이라고 했고 사이즈를 20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이는 글꼴이 맑은 고딕 20포인트로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를 뭐 궁서체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궁서체하고 글씨 크기를 한 25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 페이스 인수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자, 글꼴을 설정합니다. 제가 써볼까요? 그랬더니 저 여기 보니까 궁서체로 글씨가 바뀌었고 글씨의 사이즈도 25로 조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부 설정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맑은 고딕으로 그대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하면 어떤 게 된 거냐면 윈도우 창을 하나 만들었고 윈도우 창 안에 우리가 텍스트를 들어가는 그 한 부분까지 만든 거예요. 이제 이 밑에서 뭐를 우리가 하려고 할 거냐면 이제 자, 얘를 저장하고 실행을 하면 자, 요 윗부분에 자, 메모장 요 윗부분에 우리가 파일이나 편집이나 이런 메뉴들이 있잖아요. 요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뉴라는 우리가 위젯을 추가를 하게 돼요. 자, 추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자, 메뉴
M은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자, 얘를 어디에다가 생성을 할 거냐면 윈도우 개체에 생성을 할 거니까 메뉴 윈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생성한 요 개체 이름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얘를 메뉴바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라는 위젯의 개체를 생성을 해서 생성한 그 개체의 이름을 뭘로 하겠다? 그렇죠. 메뉴 언더바 바라는 이름으로 내가 지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제 맨 위에는 파일이라는 메뉴를 작성을 할 거고 그 밑에는 서브 메뉴로 자, 파일 우리가 보통 이제 파일을 하면 지금 제가 여기 파이썬 편집창도 지금 열어보면 요 파일 요거를 클릭을 하면 요 밑에 이제 하위에 딸린 서브 메뉴들이 펼쳐지죠. 뉴 파일이나 오픈이나 오픈 모듈 뭐 이렇게 이런 등등 서브 메뉴들이 펼쳐지는데 이 서브 메뉴들을 만들 거고요. 요 가운데 있는 거 이제 이걸 구분선이라고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요 위에 있는 항목들하고 이 중간에 있는 항목들하고 약간 조금 다른 종류인 경우는 우리가 구분선으로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메뉴를 생성을 해서 얘를 메뉴바라는 걸로 했고요. 이 메뉴바에 해당이 되는 이제 파일 메뉴를 또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메뉴바에 지금 메뉴바 개체에 자, 여기에 있는 자, 메뉴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자,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 메뉴 언더바 바 하고 자, 티어 오프 이꼴 자, 얘를 0으로 설정을 하고요. 자,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곳의 이름을 파일 메뉴로 설정을 할게요. 자, 이곳의 개체를. 자, 이거는 뭐냐면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면 아시겠는데, 이제 맨 위에 파일이라는 메뉴를 만들고 그 밑에 이제 열기, 저장, 종료 세 개의 메뉴를 만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메뉴를 만들게 되면 그 메뉴를 위에 있는 그 메뉴가 아닌 별도의 창으로 우리가 얘를 독립적으로 떼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티어 오프를 0으로 주면 메뉴 부분에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을 별도의 창으로 우리가 떼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메뉴 부분은 항상 그 상위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 이제 고정적으로 있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생성한 파일 메뉴에다가요. 자, 이 세부 메뉴들을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파일 메뉴에다가 자, 추가를 하는 건 뭐냐면 add 언더바 command라는 이 함수를 써주면 돼요. 자, add command라는 함수를 써주고 가로 열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메뉴의 이름을 자, 맨 처음에는 열기 자, 파일 밑에 열기 메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자, 추가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add command라는 함수는요, 이 tkinter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함수예요. 그래서 자, add command를 하게 되면 요 메뉴에 자, 위에서 생성한 이 메뉴 개체에 요 파일 메뉴로 하부적인 그 하단에 열기라는 메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열기 다음에는 저장, 그 다음에 종료, 요 그 메뉴들을 만들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맨 위에는 이제 파일 메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면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열기 메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저장 메뉴를 한 다음에 add 언더바 separator는요, 구분선을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고 자, add 언더바 command 하고 자, 맨 마지막에는 종료. 그러니까 하부 메뉴로 열기, 저장, 종료 요 메뉴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자, add 언더바 cascade 해가지고 맨 위에 생성한 이 메뉴바에 자, 요 파일이라는 메뉴를 화면에 표시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메뉴바를 자, 이 win.config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메뉴가 생성이 되게 돼요. 제가 저장하고 F4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파일 메뉴가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파일이라는 메뉴가 여기 들어갔고 여기 열기, 저장, 그 다음에 이거는 세퍼레이터, 구분선이죠. 구분선이 들어가고 종료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든 이 메뉴, 자, 메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메뉴바에다가 이 하위에 자, 서브 메뉴로 열기, 저장, 종료라는 세 개의 메뉴가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만 되면 쉽게 말하면 메뉴의 모양만 만든 거고 아무런 기능이 수행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기 버튼을 누르면 열기 창이 나오면서 내가 특정한 위치에 있는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이 나와야 되고, 저장 메뉴를 선택을 하면 현재 내가 메모장에서 입력한 내용을 특정한 폴더에다가 저장하고자 할 때, 자,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한다거나 함으로써 해당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나와야 되고요. 종료 버튼을 누르면 말 그대로 이 메모장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되는 각각의 그 add 커맨드 수행하고 있는 요 부분에 대한 인수로, 자, 어떤 걸 우리가 줘야 되냐면 커맨드라는 걸 줘서 함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 함수를 구현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함수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어떤 명령어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을 별도의 하나의 명령 단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그 기능에 해당이 되는 그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호출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열기랑 저장이랑 종료라는 각각의 메뉴에다가 함수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부분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각각의 이 기능이 수행이 되도록 정상적으로 열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열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하는 창이 나오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작성한 부분에 좀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커맨드 부분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열기의 커맨드 언더바 오픈 언더바 파일이다, 커맨드 이퀄 오픈 언더바 파일이다 라는 거는 즉 이 열기라는 메뉴를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선택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오픈 언더바 파일이라는 이 함수를 수행을 해라 이런 얘기고, 저장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커맨드 이퀄이라고 되어 있는 요 뒤에 있는 세이브 언더바 파일이라는 요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수행이 되어라 이런 얘기고,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는 win.destroy라는 요 함수가 수행이 되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기, 저장 요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할 거고요. 참고로 이 종료는 여기 보니까 함수의 이름이 조금 다르죠. 위에는 open 언더바 파일, save 언더바 파일인데 밑에는 보니까 win.destroy. 자, win이라는 게 붙어 있고 점 붙어 있고 destro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현재 생성되는 그 윈도우, win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만든 그 창을 뜻하는 건데, 그 창.destroy 함수는 요거는 TK 윈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고요. 어떤 현재 생성되는 그 창이 닫혀지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종료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요 destroy 함수를 구현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파일이 닫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우리가 작성할 거는 이제 두 개, 요 open 언더바 파일이라는 함수랑 save 언더바 파일이라는 두 개의 함수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항상 요거를 추가를 하셔야 돼요. win.main loop 요걸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를 추가하셔야만 우리가 화면에서 어떤 버튼을 클릭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메뉴를 클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동작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open 언더바 파일이라는 거랑 save 언더바 파일이라는 두 개의 함수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는 요 위쪽에서 이제 작성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open 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를 작성을 하려면 항상 def라는 키워드를 써주시고 함수 이름을 써준 다음에 자,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를 한 다음에 콜론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함수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함수에 딸린 종속된 이 문장들은 이렇게 앞에 들여쓰기를 적당히 해주신 다음에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작성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일 다이얼로그에 ask open file name 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있죠.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서 우리가 tkinter에 import 파일 다이얼로그라는 이 모듈을 임포트를 했잖아요. 이 파일 다이얼로그, 즉 파일 대화 상자 기능을 위한 모듈이거든요, 이게. 자, 이것을 우리가 임포트를 했는데 이 파일 다이얼로그라는 이 모듈에는 ask open file name,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얘기잖아요. 그 파일 열기한 그 파일의 이름을 물어보는 요 함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함수를 적용을 하면
파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서 여기에 있는 어떤 파일 경로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 경로를 받아오면 그 받아온 경로가 파일 언더바 패스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죠. 이 파일 언더바 패스라는 거는 제가 변수 이름을 준 거고요. 자, 어떤 우리가 파일, 내가 열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선택을 하면 선택한 그 경로, 자, 그 경로를 읽어 오는데, 자, 이 부분에 파일 언더바 패스이면 이런 얘기죠. 즉, 이 위에서 읽어온 이 파일 패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자, 그러면은 이 밑에 문장이 수행이 돼요. 자, 뭘 하냐면, 파일 언더바 패스라고 하는 그 경로에 있는, 자, 이 해당 파일을 읽어오는데 이 R이라는 거는 read예요. 읽기 모드로 열어오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인코딩의 UTF-8이라는 거는 자, 한글 파일인 경우 또 한글 파일의 형식으로 읽어와라 이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읽어온 어떤 이 파일의 내용을 자, 읽어오고 이것을 as 파일이다 라는 거는 자, 이것을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처럼 이렇게 지어준 거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text.delete 1.0, end 라는 건 뭐냐면 이 읽어온 게 어디가 표시가 되냐면 요 텍스트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만든 그 텍스트 위젯이에요. 자, 이 텍스트 위젯은 여기서 있는 txt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만든 요 밑에서 만든 요 자, 텍스트 위젯이죠. 그래서 텍스트 위젯에 즉 우리가 읽어온 파일을 읽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 읽어온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 본문에 하얀색 그 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거기에 넣는데 기존에 어떤 내용이 있다면 새로운 파일이 열려야 되니까 자, 기존에 있는 이 내용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ext.delete라는 이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지워주는 이 함수가 수행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delete라는 함수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옵션만 이렇게 쓰면 되고요. 1.0, en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 이것을 다 지우고 난 다음에 텍스트, 자, 이 전체를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텍스트 위젯에 있는 첫 번째 행부터 end라는 거는 이제 상수예요. 쉽게 말하면 텍스트의 마지막 지점을 뜻하는 상수인데 현재 텍스트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 지워라, 삭제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삭제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자, 인서트를 해야 되죠. 새로 지금 연 파일을, 자, 지금 새로 선택한 그 파일을 이 현재 위치에 이제 삽입을 해야 화면에 열리는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거는 뭐냐면 파일의 내용을 텍스트 위젯에 삽입을 해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되면 어떤 기능이 수행이 되냐면 아까 우리가 이 파일 메뉴에서 첫 번째 열기 메뉴가 있었잖아요. 열기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는 창이 뜨고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텍스트 파일을 선택을 하면 그 텍스트 파일이 그 텍스트 부분에 열리게 되는 부분까지가 됩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면 되죠. 우리가 파일에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이 내용을 특정한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을 작성을 해주는 그 함수만 작성을 하면 되는데 자, 그 함수의 이름이 이제 save 언더바 파일이었잖아요. 그러면 파일 이름 해당되는 함수 이름 써주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다이얼로그라는 이 모듈에 자, 우리가 추가한 이 파일 다이얼로그 모듈에 보면 ask save as file name 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save as죠. 다른 이름으로 이 저장하는 이 파일 이름을 생성하는 그 창이 열리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sk save as file name 하면은 우리가 그 파일을 저장을 할 때 저장해야 되는 그 파일의 경로와 파일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그 창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인수로 디폴트 익스텐션이라는 거 있는데 이걸 확장자, 사용자가 특정하게 확장자를 입력을 하지 않아도 메모장에서 입력한 이 내용을 파일로 저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확장자가 txt가 붙도록 이렇게 확장자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파일 타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저장을 할 때 이 그 파일 확장자 부분을 표시하는 파일 유형, 자,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스나 별표.txt 요 내용이 표시가 되도록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저장해야 되는 위치랑 파일 이름을 입력을 했으면, 즉 위에서 파일 패스가 존재하면, 자, 위에서 선택한 입력한 어떤
항목이 있으면 자, 이 부분이잖아요. 자, 이것을 파일 패스 위에서 선택한 그 파일 패스에 해당이 되는 파일을 여는데 지금 보니까 W라는 건 write예요. 자, 읽기 모드로 요 파일을 열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as 파일,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자, 그 부분에 write, 자, 요 그 내용을 저장을 해라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우리가 설정한 그 파일에다가 지금 현재 텍스트에 있는 내용에 맨 처음부터 끝까지, 즉 사용자가 어떤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입력한 내용의 맨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줄까지를 전부 다 이 파일에 write를 해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해당되는 파일로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F4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요 메모창이 열리는데 자, 파일에 열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열기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열기 창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아무거나 텍스트 파일을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는 텍스트 파일이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열기는 지금 여기서 지정을 한 거죠. 오픈 파일이라는 요 함수에서 우리가 자, 파일 다이얼로그에 ask open file name 요 함수가 수행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열기 창이 나왔잖아요. 그 창을 띄우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사용자가 자, 어떤 파일을 선택을 했으면 그 파일을 read, 읽기 모드로 열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존에 요 텍스트 상에 새로운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을 전부 다 지우고 그 위치에 저장을 해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보시면 요 얘기죠. 만약에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자, 기존에 있던 지금 파일 여기서 이제 요 저장하는 그 부분에 대한 열기 창이 나오면 그 열기에서 선택한 그 파일을 요 텍스트 부분에 열어줘라 이런 얘기인데 기존에 여기에 있는 텍스트 딜리트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여기 어떤 내용이 있다면 걔를 전부 다 지우고 이 새로 지금 위에서 설정한 이 파일을 요 부분에다가 추가를 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 파이썬 뭐 텍스트가 입력을 한 상태라고 해볼게요. 자, 파이썬 메모장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한 상태에서 만약에 파일에 열기를 한다 라고 하면 자, 제가 여기에서 어떤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하고 나서 열기 버튼을 누르면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요것에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존에 요 텍스트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라? 지워야 되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text.delete라는 게 첫 번째 행부터 끝까지 전부 이 내용을 싹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선택한 이 파일 부분을 자, 읽어서 자, 이 텍스트 부분에 새로 읽은 이 파일을 여기다가 write, insert를 해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열기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있던 제가 그 내용이 사라지고 지금 제가 선택한 이 파일이 새로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새로운 내용을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얘를 저장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저장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하고 마이썬으로 만드는 메모장입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제가 텍스트를 썼다고 해볼게요. 쓰고 이거를 별도의 파일 이름으로 내가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파일에 저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창이 뜨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 창이 뜬 거는 여기 save 파일이라는 요 함수 안에서 자, save 파일이라는 이 함수에서 자, 여기 창 요 부분을 우리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요 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창이 뜬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파일 이름을 주게 되면 자, 리포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리포트라고 이름을 주면 자, 요 이름을 주고 자, 여기에다가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 이게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 파일 형식이 텍스트 파일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옵션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뜨는 거예요. 제가 저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게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리포트라고 저장을 했지만 특별히 확장자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디폴트 익스텐션, 그러니까 확장자, 기본적인 기본 확장자가 txt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아까 파일 이름을 리포트라고 줬으면 얘는 report.txt 파일로 저장이 됐을 거고요. 조금 전에 파일 타입이 텍스트 파일즈라고 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나온 이유가 이 파일 타입스 부분에 이렇게 써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되는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윈도우 창에서 종료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F4키를 눌러서 다시 실행을 하고요. 자, 여기서 파일에 한번 열어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리포트라고 저장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잘 저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파일에 종료 버튼을 누르면 요 win.destroy라는 함수가 수행이 되면서 자, 이게 종료가 되게 되죠. 창이 닫혔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장 형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메모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메뉴를 또 좀 더 추가하고 기능을 좀 추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계신 그런 메모장의 형태의 프로그램을 좀 더 완성도 있는 메모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자, 메모장을 작성을 해봤고, 자, 이 메모장에 있는 파일을 열기 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